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사성어 중에 기우라는 말이 있죠. 중국 춘추전국 시대 기나라의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봐 날마다 늘 불안에 떨며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근심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일컬어서 흔히 그래서 기우라고 말합니다. 최근 한국의 극우 보수 성향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정광훈 씨가 문 대통령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 한다, 공산화하려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거짓 선동을 계속하니까 그 말을 딱 꼬지 듣고 지난 8.15 광화문 집회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독특한 기여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코로나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 또 이웃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원치 않은 일을 하고 만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전할 소식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극우 성향 보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암암리에 널리 SNS를 통하여서 퍼져 있는 그 음모론들입니다. 음모론. 그 대표적인 지금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퍼지고 있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가 그 유튜브 채널 스피카 스튜디오라는 데서 퍼뜨리고 있는 그림자 정부 관련 음모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그냥 발생한 게 아니고 그림자 정부가 세계 인구 감축을 위해서 그 생화학 무기로서 이 코로나19를 퍼뜨렸다. 이런 음모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르파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개발 중인 그 하이드로겔 센서, 그 하이드로겔 센서라고 하는 것은 신세계 질서 구축을 위한 전 세계인에 대한 통제 수단이 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림자 정부니 다르파의 그 하이드로겔 센서니 이런 거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었는데 8.15 그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가 급속하게 재확산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남도의 경우에는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했더라고요. 이런 조치 때문에 이제 각 교회에는 그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질병관리법, 감염법 그 법령에 근거해서 이렇게 2주간 집합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행정 조치를 한다라는 그 안내문이 붙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충남의 어느 목사님이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그 사진은 그러니까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그 공무원들이 갖다 붙인 교회 문에 갖다 붙인 그 행정명령서 사진과 함께 자신의 그 페이스북에다가 문정부, 그 문재인 정부 결국 통제사회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썼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소규모로 보이는 작은 교회까지, 그러니까 대형 교회나 이런 많이 그 불특정 다수가 보이는 교회를 그렇게 모이지 못하도록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그런 행정명령 조치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골의 그런 작은 교회들까지 일률적으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 그림자 정부 정책의 하나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림자 정부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알았는데, 제가 참 과문한 탓에, 뭐,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은, 그리고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혹 문재인 정부가 미국 국방성 산하 다르파 연구소가 만들고 있는 삽입형 다르파 하이드로겔을 자국민들에게 투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면서, 하이드로겔을 맞은 자는 모든 것을 감시당하고 개와 돼지처럼 주는 밥이나 먹고 살아야 한다, 이런 식의 그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도대체 하이드로겔이 뭐냐, 다르파 하이드로겔 센서라는 게 뭐냐, 쭉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뭐 각종 인터넷 카페나 카카오 스토리, 커뮤니티 이런 곳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의 영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유튜브 채널 그 스피카 스튜디오라고 하는 그 미국 그 한국계 교민이 운영하는 그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베리칩의 진화, 다르파 하이드로겔이라는 제목의 그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더라고요. 그 채널 그 운영자가 자신을 그 수라고 밝히고 있는데, 한국식 이름이 뭐 있는데 뭔 수민인가 뭐 이렇게 되는 여잔데, 그냥 수라고, 자신을 그 슈라고 칭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소개한 것에 의하면 그 한국에서 이화여대를 아마 졸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미국에 혼자 건너가서 그 정착한 이민 1세대 현직 간호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장로교에 다니는 교인이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고 세계 정치나 역사, 음모론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소개를 하던데, 그 영상들을 상당히 그 세련되게 잘 만들어요, 만들기는. 그리고 뭐 발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냥 못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쏙 미혹되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올리는 영상들마다 제가 한 4-5개 정도 봤던 것 같은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그 거짓 정보를 함부로 이렇게 막 흘리고 또 퍼뜨리는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다르파 그 하이드로겔 관련 그 영상에서 이 슈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르파라고 하는 곳에서 예전에 그 인터넷의 전신인 아파넷을 만들었다. 이거 아파넷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군사용 그 프로그램인데 통제나 검열, 감시를 용이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인터넷이 됐고, 이 다르파의 그 팬데믹을 통한 백신 개발과 함께 몸 안에 삽입하여 접종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하이드로겔 센서 개발, 바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는 이것 곧 하이드로겔 센서가 백신과 함께 의무적으로 사람들 몸에 삽입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해요. 또 그렇게 되면 내 몸에 신호를 무선넷을 통해 중앙 컴퓨터에 보냄으로써 365일 정부 당국에게 감시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하이드로겔 센서가 널리 보급되어 이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길거리에서 뭐 666이 어떻고 막 하면서 막 666 표를 절대 받지 마라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앞 좀 비슷해요. 약간 그 변형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 666 표를 안 받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선전을 했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이제 그 진화를 했냐면, 어떤 주장을 했냐면 나중에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의 어느 회사에서 만든 그 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베리칩이 나온 뒤에는 이제 베리칩으로 그걸 좀 변형을 해가지고, 또 베리칩이 없으면은 이제 살 수가 없는 모든 전자결제나 모든 어떤 신분 확인이나 그런 것이 베리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더니 이제는 또 이제 하이드로겔 센서로
좀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드로겔 센서로 해가지고 이제 백신과 함께 이것이 이제 접종이 되면 사람 몸속에 그 아이드로겔 센서가 이제 민들레 홀씨 위에도 올려놓을 만큼 아주 가벼운 금속 어떤 그 물질인데, 젤 형태의 물질인데, 그것을 사람 몸속에 그 주사키로 주입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중앙 컴퓨터를 통해서 그 사람 각 사람의 몸 상태의 상태를 알려준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게 악용이 되면 이제 사람을 통제하게 된다. 정부가 빅브라더 사이가 온다. 뭐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이런 것을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코로나19를 이렇게 확산시킨 이 팬데믹 사태,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림자 정부에 의해서 은밀하게 기획된 거다. 그러니까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보이는 현상 뒤에 은밀하게, 그러니까 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나 또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흑인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흑백 차별 이런 것에 대한 시위나 뭐 등등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주요 사건 배후에는 그림자 정부가 있고, 그 그림자 정부가 바로 그런 일들을 기획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우가 뭐라고 하냐면, 팬데믹을 통해서 마스크 착용의 생활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탄생했고, 특정 종교시설, 곧 기독교를 말하겠죠. 소모임 또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다. 이런 현상이 말해주는 것은 단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언제든지 국가가 개입해 시민의 행동 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국가에 의한 그 어떤 그림자 정부에 의한 통제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획한 것처럼 그렇게 암시를 해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주요 기획자로 빌 게이츠, 세계적인 아주 부호죠. 이 빌 게이츠를 의심을 합니다. 빌 게이츠가 2015년 테드에 출연해서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을 예견하면서 백신 개발을 독려하는 강연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2018년 세균 테러로 1년 내 3천만 명이 숨질 수도 있다, 이런 예견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발생 석 달 전 2019년 10월 18일 그 세계 정상들이 모여 팬데믹 모의 훈련 이벤트 2021을 시행하였다. 봐라, 이런 식으로 빌 게이츠는 착착 준비를 했던 거다. 그런 형태의 주장이에요.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벤트 2021은 그 매년 200건의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존 홉킨스 보건안전센터하고 세계경제포럼, 빌 게이츠 재단이 협력해서 뉴욕에서 개최한 그 모의 훈련이었어요. 그리고 그 슈가 주장한 것과는 달리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이 모의 훈련에서 물론 원인균을 이 모의 훈련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설정해요. 그러니까 비말에 의한 호흡기로 전염이 되고 공기 전파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급속히 확산되는 그러한 바이러스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좀 비슷한 면을 갖고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시나리오의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하고는 상당히 그 전개 양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벤트 2021에서 시나리오를 짠 것에 의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급성 폐 증후군, 곧 여기서는 캡스라고 하는데 CAPS, 코로나19가 아니라 여기서는 캡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이제 과일 박쥐에서 돼지로 옮아가고, 그 돼지로 옮아간 것이 변이를 일으켜서 남미의 한 농부를 감염시키고, 이후 해외여행을 통해서 세계 그 300개 주요 도시로 서서히 번져간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6,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 전체 인구의 80에서 90%가 감염될 때까지 세계적인 대유행이 진행되다가 차츰 이제
풍토병으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바이러스로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사스 2003년에 경험을 했고, 신종플루 2009년, 그리고 메르스 2012년, 뭐 이런 사태들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해외여행이 일상화되고, 이런 전염병들이 빈번한 국제여행, 해외여행을 통해서 널리 급속하게 번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벤트 2021 같은 모의 훈련이 비록 석 달 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한 달 14일 전이에요. 44일 전이니까. 그런 모의 훈련을 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코로나19를 누군가 기획한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 슈라는 그 여성은 캡스의 증상과 전염률이 한치 오차도 없이 코비드19와 일치한다, 이런 거짓 정보를 퍼뜨립니다. 한치 오차가 없기는요, 상당히 오차가 있는데요. 그리고 빌 게이츠의 아내 멜린다가 코비드19 백신 출시되면 그 접종 1순위를 전 세계 의료인 6천만 명, 2순위를 흑인, 그 다음은 유색인종, 그 다음은 지병이 있는 환자, 마지막은 노인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백신 투여 우선순위는 인구 감축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구 감축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싹 없애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인종 청소처럼 그런 위험한 주장을 버젓이해요. 근데 USA 투데이라고 미국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팩트 체크를 했더라고요. 멜린다가 의료인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뒤에 반드시 흑인이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더라고요. 이 멜린다는 6월 초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에 반인종주의 시위가 어떻게 건강 형평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그 과정에서 기자가 의료인이 백신 접종을 한 뒤 누가 백신을 필요로 하는지를 물으니까 미국에서는 흑인, 그 다음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많은 유색인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건강상에 상당히 좀 가난과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위생 문제가 있는 흑인 유색인종들을 더 먼저 백신을 맞게 해줘야 된다라는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스피커 스튜디오 진행자인 슈라는 여성은 멜린다의 대답 맥락을 다 생략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말한 내용마저 왜곡해가지고, 봐라, 이렇게 세계 인구 감축을 위해서 지금 순위 등급을 매기고 있는 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멜린다 당신부터 맞아라 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여성이 유튜브 영상들로 퍼뜨린 가짜뉴스가 이게 한 가지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WCC, 곧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WCC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스위스에 본부가 있는데요. 이 WCC는 로마 바티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거짓말이거든요. 세계교회협의회는 개신교 단체고, 이 개신교의 선교 대회, 그러니까 에딘버러 대회, 선교 대회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단체입니다. 회원인 전 세계 110개국 349개 회원교단을 가지고 있고요. 이 단체가 포괄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약 5억 6천만 명이에요. 5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 말하자면 단체에 어떻게 보면 영향하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그래서 개신교 협의회 중에 가장 세계적인 협의회 중 큰 기구죠. 그리고 유엔도 인정하고 있고, 유엔과 협력해서 저개발 국가들의 어려운 나라들, 또 난민 문제, 여러 NGO로서도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있었을 당시에도
원조를 WCC가 가장 먼저 해줬죠. 그런 굉장히 그 기독교 단체로서 훌륭한 단체인데, 지금 한국의 NCCK가 바로 이제 이 WCC와 연결되어 있는 단체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천주교의 경우는 observer 자격으로 이 WCC 총회에 참여하고 있고, 회원이 아니에요, 아직. 크게 봐가지고는 회원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 가톨릭의 경우는 상당히 좀 자신들이 좀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WCC 회원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아쉬운 대목이고요. 빨리 하나가 돼야 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하는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각 교단이나 어떤 직제는 다를지라도 하나로 한 형제자매됨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슈의 음모론과 거짓 선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 여성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염병과 전쟁, 중국의 공산화, 한국 전쟁, 그리고 미국의 대규모 시위, 동성애나 페미니즘의 문제, 차별금지법, 또 캠트레일, 미세먼지, 이런 것들 배후에 다 그림자 정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그림자 정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각 나라의 정부들 말고 그 배후에서 이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그 독재 국가를 만들어서 통치하려고 하는, 그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70억 인구를 5억으로 줄이고 독재 국가를 어떻게 만드냐? 우생학에 의한 우성인자들의 그 사람들만 살리고 열등한 민족들은 다 멸종시켜버리고 사회주의 철권 통치로 세계 단일 정부를 건립을 해서 이 세계를 통치하려는 것이 바로 그림자 정부, 곧 일루미나티 같은 그 비밀 조직이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세계 질서를 해체하고 신세계 질서를 세우려는 이런 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은밀하게. 그런 주장이에요. 좀 황당무계한 음모론인데, 그래서 그 전 세계 각 나라 배후에서 암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슈에 따르면은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음모론의 단골 소재가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그 단체들이 그림자 정부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이렇게 전 세계 배후 주요 사건 이슈 배후에서 움직이면서 인구도 줄이고 각 나라를 또 공산화도 하게 만들고, 또 심지어는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케이팝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있다. 근데 참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가짜뉴스와 일부 진실과 이걸 막 뒤섞여 놨어요. 이것을 막 굉장히 진지하게 방송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고지 듣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런 판타지 소설 같은 음모론을 스튜디오 스피커가 계속 퍼뜨리고 있는데, 이 스피커 운영자 슈가 퍼뜨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예요, 간호사. 어떤 역사나 정치나 이런 식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영상을 공유하고 고지 듣고 막 퍼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구독자가, 이 유튜버가 활동한 지가 벌써 지난 3월부터인가 처음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구독자만 해도 23만 명에 달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런 정도로 주로 이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이 영상들을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국내에 그런 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영상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앞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나름 좀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하이드로겔 센서가 어떻고 뭐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통제 국가로 가려고 이런 주장을 아는 거 아닙니까? 예배종 비대면으로 2주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막 퍼지고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세상에 그거를 통제 국가로 갖다가 연결을 시키며 종교 탄압으로 한다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음모론들이 암암리에 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받은 목회자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한테 휘둘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지금 이런 음모론에 휘둘리면서, 야, 이게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문재인 정부가. 또 바로 이제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지금 저렇게 지령을 받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말이죠. 독재국가, 통제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단계를 밟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순교의 각오로 뭐 저항을 해야 된다는 둥,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둥, 막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죠. 참 답답해 죽겠어요. 이런 그 음모론을 빨리 분쇄하지 않으면, 우리 개신교 내, 기독교 내에 그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이런 음모론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그 역행하는 행동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데 빠지는 사람들 보면 너무 순진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 여성이요, 영상을 보면 굉장히 진지하게 막 이야기를 하고, 발음도 아주 정확하게, 앵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아주 잘하거든요. 그런데 내용들이 다 뭐예요? 모든 결론이 그림자 정부예요. 어떻게 된 게. 그림자 정부의 지시예요. 모든 어떤 주요 사건의 소행이. 참 황당무계한 음모론을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뻗뜨리는데,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렇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 이것을 좀 우리들이 생각해서 이 가짜뉴스들을 빨리 좀, 가짜 정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 스스로도 조심하고, 그런데 휘둘리지 않도록 힘써야 이런 음모론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방송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팔팔 대리운전. 061-681-8888